지난 7화에서는 변동성 드래그가 장기자산 증식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실제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둘 다 연 10%라고 적혀 있었는데 30년 뒤 자산은 10억 원 넘게 차이가 났죠. 마치 둘 다 같은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건강검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은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리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8화에서는 기대 수익은 챙기면서도 계좌를 산산조각 내지 않는 수학계의 안전벨트, 켈리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면 갑자기 워런 버핏과 라스베이거스 도박사가 동시에 빙의합니다. 승률이 높다 싶으면 전 재산 버튼에 손이 가죠. 그런데 복리의 세계는 생각보다 성격이 까다롭습니다. 투자 비중이 커질수록 기대 수익은 얌전하게 직선으로 증가하지만 변동성 드래그는 사춘기 감정선처럼 제곱으로 폭주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크게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못 버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켈리 공식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투자하는 비중이 따로 존재하는지 이해해보겠습니다.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과 위험이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면 기대 수익은 비중에 비례해서 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험과 변동성 드래그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비중의 제곱으로 폭증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위험은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초반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변동성 드래그를 이기기 때문에 비중을 늘릴수록 계좌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이 반대로 바뀝니다. 드래그가 더 커지면서 복리 엔진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술평균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실제 계좌 성장률은 떨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적게 투자하면 기회를 놓치고 너무 많이 투자하면 계좌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는 복리 성장률이 최고가 되는 단 하나의 황금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황금 구간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수학자 존 켈리입니다. 켈리는 장기 복리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공식인 F스타는 BP-Q 나누기 B를 제시했습니다. 처음 보면 수학 공식이라기보다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F스타는 최적 투자 비중, P는 승률, Q는 실패 확률, B는 손익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P-Q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수학적 우위, 즉 엣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게임을 계속하면 내가 얼마나 유리한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켈리 공식은 이 우위를 손익비로 조정해 위험과 수익이 가장 균형 잡히는 지점을 계산합니다. 결국 켈리 공식은 얼마를 걸까를 알려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변동성 드래그에게 복리 수익을 도둑맞지 않는 최적의 투자 비율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이제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승률이 60%이고 이기면 1배를 벌고 지면 1배를 잃는 게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적 투자 비중은 20%가 나옵니다. 만약 5%만 투자하면 어떨까요? 파산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성장 속도는 마치 주말 오후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매우 느립니다. 반대로 40%를 투자하면 어떨까요? 10,000원으로 시작해서 한 번 이기면 1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판에서 지면 14,000원의 40%인 5,600원이 날아갑니다. 결국 8,400원이 됩니다. 1승 1패를 했을 뿐인데 원금 아래로 떨어집니다. 계좌 입장에서는 분명 절반은 이겼는데 결과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 드래그입니다. 반면 켈리가 제시한 20% 비중은 상승과 하락의 균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춰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장 가파른 우상향을 만듭니다. 켈리 공식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전 재산을 걸지 말라고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승률이 80%나 되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강남 아파트 주소를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켈리 공식은 의외로 60% 정도만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20%의 실패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 올인을 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게임 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승률은 40%지만 성공하면 3배를 버는 투자입니다. 기대값은 플러스입니다. 매우 좋은 투자죠. 그런데 여기에 전 재산을 넣으면 첫 판에서 실패해 파산할 확률이 60%입니다. 반면 켈리 비중인 20%만 투자하면 연속으로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복리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생존입니다. 오늘 8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값이 없는 게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BP-Q가 0 이하라면 그 투자는 비중 조절 문제가 아니라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라도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비중은 변동성 드래그를 폭발적으로 키워 복리를 망가뜨립니다. 결국 켈리 공식은 더 많이 벌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으며
가장 빠른 복리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학적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승률도 정확히 모르고 손익비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들은 켈리 공식 그대로보다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구어에서는 실전 투자자의 안전모라고 할 수 있는 하프 켈리 원칙과 현금이 주는 진짜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